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을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고광현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니저님을 아까 전에 분장실에서 잠깐 뵀는데 네네. 의상이 네. 오늘 굉장히 화려하세요. 양봉의 기운이 가득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컨셉 따로 잡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뜨겁게 좀 달궈졌지 않습니까? 사실 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했었고 또 일정한 섹터라든지 주도주 쪽만 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조금 따뜻한 기운이 좀 감돌았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가 11월뿐만 아니라 좀 마지막 12월 31일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좀 뜨거운 좀 양봉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또 의상도 이렇게 좀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의 뜨거운 양봉의 기운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 1, 2, 3위에는요,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반도체 대장, 자동차가 자리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요, 요소수 관련주와 OLED가 또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의 양봉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아주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 하나씩 특징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9% 소폭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드디어 내일 상장을 하잖아요. 네네.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카카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카카오 내일 고로 하겠습니다. 카카오 일단 카카오 쪽에 사실 그동안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충분히 또 카카오페이가 좀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더 좀 달궈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카카오 쪽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카카오페이가 뭐 상장하면서 이제 약간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내일 상장이 되는데 과연 내일 또 이제 뭐 시장 분위기 좀 뜨겁게 좀 달아오르게 하려면은 이제 따상의 분위기도 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따상이 과연 나올 것인가도 또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신규 매수도 좀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좀 이제 상승 반등을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나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상장된다고 해서 또 카카오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이제 많이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는 일단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주셨고요. 따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카카오페이가 따상을 가면 시총 3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바로 카카오뱅크와 맞먹는 네, 수준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내일 카카오페이가 상장된다면 이 카카오뱅크 같은 열풍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열풍이 재현되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강세장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열풍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사실 강세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8월달, 뭐 9월달, 10월달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물론 8월, 9월보다는 뭐 상당히 지금 현재 좋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뭐 상승장 내지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따상이 과연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켜보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일단 내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특징된 종목은요. 바로 4위에 위치한 두산 퓨얼셀입니다. 4.64% 오늘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내년부터 성장 모멘텀이 부각할 수 있다는 평가 속에 상승을 했는데요. 또 이 종목이요. 바로 매니저님께서 지난주에 편입하신 공략주로 편입하신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로 잘 가고 있거든요. 내일은 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두산 퓨어셀 고로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저 소개를 했었는데 이쪽 그 수소 경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나오고 있고 정부의 드라이브라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저희 거의 뭐 우리나라 대기업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지난 9월 달이었죠. 바로 수소기업 협의체를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 쪽으로서 이제 재계에서도 좀 드라이브 걸겠다 이런 좀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 되고 지금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좀 정책적인 그런 정부 정책도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쪽 관련해서 특히 수소 경제 쪽으로는 사실 수소 경제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수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거의 뭐 탑 기술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도 이 한국의 수소 기술 배우자 하면서 뭐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로 더 이제 강력한 또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수소 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꽃피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가 시장에서 많이 좀 논의가 됐는데 주가 상승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상승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또 밀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인데 정말 시장의 주도주로서 내년에는 좀 자리를 잡아서 좀 좋은 종목들 특히 두산 퓨어셀 이를 필두로 해서 좋은 종목들이 쭉쭉 좀 날아가는 2022년에 수소 경제 시대가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두산 퓨얼셀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 내년에도 훨훨 이 수소 관련주들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내년에도 이런 수소 관련주들 좀 어떨까요? 움직임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수소 경제라든지 이쪽 시장에서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조금 상승 나오다가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이제 좀 박스권에서 반복되는데 지금 그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퓨어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박스권인데 지금 그 박스권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을 필두로 해서 이쪽 수소 경제 관련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들 내년에는 꽃이 피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된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을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서 직접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지금 켜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등을 상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위치한 KG케미칼을 살펴볼 텐데요. 12.95%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요소수 관련주로 오늘 핫한 키워드에 올랐어요. 요소수 품절로 요즘 말들이 많은데 네네. 오늘 뭐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스톱! 왜냐하면은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해서 특히 이제 오늘 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갖기 시작하면 뭡니까? 손이 매수로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이미 많이 올라온 그런 자리고 상당히 오늘 뭐 고점까지 쫙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접근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되고 혹시 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갖고 있는 물량은 떨어내서 이제 현금화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 완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케미칼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그래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요. 또 네.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저는 뭐 비료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산업 자체가 이제 비용을 회수하는데 많은 이제 시간이 그러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료 산업 자체로서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진입 장벽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이제 비료 쪽인데, 바로 이제 비료 가격이 상승되면 아무래도 그 비료 업체들, 비료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이제 단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농촌 지역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고령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경작지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작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그 일반 그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것에 좀 소모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고, 이제 왜냐면 그 외에 친환경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제 소용이라고 할까, 쓰임새가 더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비료 쪽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료 쪽이라든지 비료 관련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크게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좀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비료 쪽은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G 케미칼은 일단 스탑 의견 주셨고요. 또 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이 비료 관련주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만 유효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3.68%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OLED 관련주이잖아요. 네네. 요즘 조금 빠지다가 오늘 다행히 이렇게 올랐는데 OLED 침투율 우상향 전망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내일 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쪽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특히 그 OLED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신규 매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고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하면 이제 손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는 손절을 이런 것을 생각할 자리가 아니고,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상승 반등을 기다리고 이런 자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OLED 쪽은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크게 이제 특히 덕산 네오룩스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또 이 덕산 네오룩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상승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과거에 이 LCD 사업이 경쟁이 워낙 심해지면서 관련주가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중국의 저가 가격을 좀 낮춰서 이런 경쟁력이 심화됐는데, 이 OLED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된다는 이런 것은 또 중국도 아주 그냥 그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또 기술 격차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쪽도 충분히 이제 나중에 중국 쪽도 좀 쫓아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으면 당분간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OLED 쪽은 이제 메타버스죠. 그래서 OLED 쪽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VR이라든지 이제 AR 쪽, 이쪽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메타버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세계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점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고품질이죠. 고품질의 또 OLED의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OLED 이 업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하다. 물론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흐르게 되면은 아마 중국이 또 쫓아올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업체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OLED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KG케미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존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공략주를 먼저 말씀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들 리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에요. 바로 M게임인데요. 네네. 목표가 1,400원을 훌쩍 뛰어넘고 12,000원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짧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M게임, 그 지난주에 바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며칠 동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만은 뭐 어제 바로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좀 해버렸는데, 오늘도 뭐 잘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사실 목표 가격이 이제 1,400원인데 지금 뭐 거의 12,000원까지 간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저는 이제 짧게 1,400원 근처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크게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신규 매수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제가 추천하고 이제 소개해 드릴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익절가죠. 이제 익절가를 한 11,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고 가시면은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차후에 11,500원이 밀리지 않으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한 번 더 또 큰 폭의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밀리더라도 11,500원 정도에서 익절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뭐 충분한 한 20% 단기간에 20% 이상의 엄청난 또 수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또 올라와 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광현 매니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의 공략주를 보고 보유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또 좀 더 보유해봐도 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11,500원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뷰 볼게요. T-로보틱스입니다. 저번에 네. 메타버스의 숨을 수혜주다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에요. 네. 목표가 7,7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7,370원 종가 형성했거든요. 네네. 아주 목표가에 근접했어요. 매니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목표 가격이 제가 7,700원인데 아직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임 자체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아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장중에 흔들림이라든지 변동성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 7,700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조금 손절 가격을 제가 6,5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 손절 가격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6,700원 정도로 올려서 왜 주가가 조금 상승했으니까요. 특히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OLED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하고도 또 집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 쪽에 며칠간은 조금 이제 조용합니다 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월화 좀 조용한데 아마 곧 또 메타버스의 바람이라고 할까 메타버스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1년이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30년이죠.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지금 연평균 성장률의 30%라고 하는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물론 아직은 전망이지만 그쪽에 나오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업종은 그냥 단기적인 테마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산업의 업종으로서 메타버스 쪽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도 조금 더 홀딩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공략주로 편입해 주신 T-로보틱스는 지금 보유하시고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6,700원 선에 손절가 조금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공략주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수혜주입니다. 요즘 또 메타버스가 한동안 또 핫했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선익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OLED 증착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요. 상당히 특히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거의 뭐 세계 시장 점유율 넘버1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을 점점 확보해가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바로 이제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가 좀 점점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점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마이크로 OLED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 쪽에 이제 패널이 상용화되면서 그쪽 관련 장비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또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기존에 뭐 수주를 받았던 지금 현재 양호한 수주 잔고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매출 성장이 기대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메타버스 수혜주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 오늘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세요, 매니저님. 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조금 이제 고점을 기록해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살짝 올라오다가 지금 며칠째 지금 한 오락가락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4,2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가 이제 얼마의 이제 시초가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 이 정도 종가 24,200원 종가에서 내일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어려움 없이 될 것 같고 뭐 충분히 27,000원 목표 가격은 뭐 단기간에 뭐 길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왔을 때 또 목표가 2,700원 또 충분히 달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희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어려움 없이 아마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양봉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이 선익 시스템 리뷰 27,000원 목표가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게임 시대 2입니다. 원도 아니고 2예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가 게임 시대다 해가지고 바로 M게임이었죠. 네.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 후속주군요. 그렇죠. 상한가 바로 직행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종목도 역시 M게임이 지났으니 과거 됐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좀 투자 포인트 역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포털 사이트죠. 그 한빛온을 통해서 이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메타버스 플랫폼인 바로 오디션 라이프를 최근에 좀 런칭을 이제 좀 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메타버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과 얽혀서 상당히 크게 좀 두각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오디션 IP를 활용한 웹툰 연재라든지 또 이제 한빛 드론이 있거든요. 한빛 드론이 뭐냐면 지금 세계적 드론 제조 기업인 이제 DJI죠. DJI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공식 딜러가 바로 한빛 드론인데 그쪽에서 또 매출 성장이 기대되면서 동 종목의 앞으로 향후의 발전 내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는요, M게임을 이을 상한가를 칠 종목이다라고 한빛소프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세요. 네, 지금 현재 5,780원이 오늘 종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그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근처가 만약에 이 정도 종가 근처에서 접근하시면 부담 없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제가 목표 가격 6,500원에 왜냐하면 역시 다음 주에 리뷰라든지 할 때 좀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한 좀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해서 6,500원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5,4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 한빛소프트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간이 좀 짧다.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의 조금 더 투자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무료 방송은 이제 요 방송 끝나고 이제 4시 30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BN 골드로 들어오시는 분은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만약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4시 30분 정도에 유튜브에서 돈의 길목 또는
고광현 이렇게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아마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종목이 이 시장 주도주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소외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좀 빠르게 교체하거나 그쪽으로 좀 접근하셔야 마지막 11월 달, 이 12월 달 이 돈 벌 기회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고엔스탑 끝나고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 유튜브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레전드님이시고요. 3,000당 제약 매수가는 61,500원, 현재가는 48,950원입니다. 비중이 30%예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3,000당 제약 요 최근에 좀 많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됐지만은 최근에 많이 좀 밀렸고 사실 제약주가 3,000당 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제약주들에 대한 사실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외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0당 제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 좀 할만하고 다른 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밀리고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이제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업종도 좀 많이 밀리고 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3,000당 제약 역시 지금 현재 꽤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빠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할 기회다 좀 충분히 보여주고요. 물론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61,500원에서 이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좀 꽤 많이 좀 밀린 그런 상황이지만은 버티십시오. 지금 버티셔야 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시장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어서 단기간에 촥 이제 불을 뿜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또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진단이라든지 이쪽 제약 관련주들이 조금씩 좀 불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당 제약 쪽도 충분히 상승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 손실이 좀 꽤 크다고 좀 더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좀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3,000당 제약은요. 일단 상승 반등 나올 때까지 보유 의견, 홀딩 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응바페님께서 TYM 농업 관련주네요. 매수가 2,420원에 현재가 2,065원입니다. 비중이 80%여서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비중이 80%면은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네. 시청자 지금 의뢰하신 분이 사실 80% 이런 매매를 하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이제 TYM에서 이제 만약에 80% 비중으로 들어가서 성공해서 크게 또 수익을 났다 이렇게 할지라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런 이제 80% 아니면 100% 비중 거의 많은 비중을 한 종목에 이제 거의 뭐 몰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크게 성공하다가도 마지막 종목에서 몰빵 들어가서 크게 피해를 보버리면은 그 전에 설령 수익이 났던 종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말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냥 바람결에 다 사라져 버리듯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종목도 아무리 많아도 저는 이제 30% 이상은 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최소한 정말 나는 종목 수를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종목 이상 그러면은 뭐 아무리 많아도 50% 이상은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거고 지금 사실 많이 좀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기다리면서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쪽 또 제가 또 요 시간마다 또 좋은 종목 또 소개해 드리니까 이런 종목 그런 종목 또 하시고 또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니까요. 그런 종목 좀 참여하면서 약간 좀 분산 투자하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TYM은 일단 보유하시고 좀 비중을 낮춰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유튜브 종목 상담 한 개만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일진홀딩스 매수가 7,500원이고요. 현재가 6,460원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진홀딩스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청자분이 지금 그 상담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좀 손실 난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요 종목도 역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밀렸는데 사실 그러나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약간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시간이라고 할까 좀 바닥 따지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중이 30% 조금 사실 많습니다. 이 종목. 왜냐하면 이제 아까 뭐 최대한 한 종목당 들어갈 때 최대한으로 이제 30% 정도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바닥 따지기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역시 상승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서 차후에 좀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홀딩스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한 고엔스탑 그리고 증시 오늘과 내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